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선필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대 이집트와 피라미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는 사막의 모래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때 이 땅을 지배했던 위대한 고대 문명에 관한 모든 것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1799년 7월 19일 프랑스 군인이 나폴롱 보나파르트의 이집트 원정 중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35마일 떨어진 곳에서 커다란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은 수천 년 동안 사라졌던 문자 체계를 되살려냈고 번역은 결국 한 문명 전체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는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말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했고 그 결과 나일강 계곡, 전역에서 문명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영토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강줄기는 문명의 탄생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나일 계곡은 마이오세 시대에 형성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다양한 지리적 자원은 국가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는 동서로 비옥한 토양을 퍼뜨렸고 수세기에 걸쳐 진흙 퇴적물이 쌓였습니다. 물이 빠지면 농경의 해가 시작되었고 이집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농업 공동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석기 말기에는 화살, 작살, 맷돌, 꿰맨 가죽, 뼈 공예품, 도자기 등이 널리 제작되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4600년에서 4250년 사이티암 지역 가장자리의 신석기 저장고에서 곡물이 수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갈대와 진흙으로 오두막을 짓고 나일 습지의 진흙 토양에 곡물을 심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두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이집트는 북쪽에 위치해 나일강 삼각주를 형성했고 상이집트는 남쪽 아스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약 3000년경 나르메르 왕이 두 왕국을 통합했지만 각 지역은 고유의 왕관을 유지했습니다. 상이집트는 흰 왕관 헤젯, 하이집트는 붉은 왕관 데슈렛이었습니다. 그 결과 파라오는 두 땅의 통치자라 불렸고 두 왕관이 결합된 푸셴트를 착용했습니다. 이집트의 선왕조 시대는 기록된 역사 이전의 시기로 약 기원전 6000년부터 3150년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시기에는 문헌 기록이 없지만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나일강 계곡, 문화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시대는 유물들이 발견된 지역 이름으로 구분됩니다. 약 기원전 3만년경 할판 문화가 번성했고 이후 카단 문화, 세빌리안 문화, 하리판 문화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렵 채집 사회였으나 점차 농경 중심의 정착 생활로 전환했습니다. 파이움 오아시스에는 기원전 9000년부터 6000년 사이 파이움 A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호수 주변에서 농업, 사냥,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지하 저장고가 있는 갈대 집을 지었습니다. 소, 양, 염소가 가축화되었고 바구니와 도자기 제작도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 부족장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고 이는 가족이나 부족 단위로 세습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체는 작은 이동 집단에서 점차 대규모 정착사회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메림대 문화가 등장했고 대부분의 이집트인은 농부였으며
농업은 왕조 시대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최초의 농부들은 원래 수렵 채진민이었으며 밀, 보리, 렌틸콩, 아마, 완두콩 등을 재배했습니다. 나일 계곡의 지형은 여러 관계 분지를 형성했고 매년 홍수가 실트와 진흙을 공급해 토양을 비옥하게 했습니다. 130개 이상의 이런 분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고대 이집트의 관계 시스템이었습니다. 곡물 저장고는 땅에 묻은 점토 항아리나 바구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원전 약 4000년경 엘 오마리 문화는 회반죽 벽을 가진 원형 주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모든 문화는 주로 북부 하이집트에서 발전했고 상이집트 문명은 나중에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바다리 문화, 나카다일, 나카다 이 시기를 거치며 주거 구조는 점점 복잡해졌고 미라 제작은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되었습니다. 아비도스는 주요 매장지가 되었고 거대한 무덤들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결국 파라오들의 묘지가 됩니다. 기원전 3400년부터 3200년경 상형 문자가 등장했고 기록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 나카다 3단계로 이어지며 결국 초기 왕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히크소스의 군주들은 이집트 제15왕조를 세웠지만 그들이 축출된 뒤 테베 출신 침입자들은 이집트에서 히크소스의 모든 흔적을 파괴했습니다. 아바리스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과 문서 덕분에 몇몇 히크소스 왕들의 이름만이 전해지며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아페피입니다. 아페피는 아포피스라고도 불렸고 태양 신라의 적인 거대한 뱀, 아페프와 연관된 이집트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크소스가 북이집트에서 세력을 키우는 동안 남쪽에서는 누비아인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중광국 제13왕조는 하이집트처럼 남부 국경을 돌보지 않았고 테베는 상기집트의 수도였지만 북쪽 히크소스와 남쪽 누비아 사이에 끼인 상태였습니다. 마네토에 따르면 히크소스의 왕 아페피는 기원전 1580 년경 테베의 왕 세케넬레 타웨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 동쪽의 하마 연못을 없애시오.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잠을 잘 수 없소. 이는 테베인들의 하마, 사냥 풍습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며 세트를 숭배하고 하마를 종교 의식에 포함하던 히크소스에게는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타오는 이를 자신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아바리스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의 미라는 전사했음을 보여주며 이후 사건들은 테베 세력이 이 전투에서 패배했음을 말해줍니다. 타오의 아들 카모세가 뒤를 이어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비문에서 아시아인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던 현실과 북쪽과 남쪽의 외세 사이에 끼인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카모세는 히크소스의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아바리스를 파괴했다고 기록했으며 공격이 너무 빠르고 공포스러워 히크소스 여성들이 불임이 되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장된 이야기로 보이며 실제로 히크소스는 그 후에도 3년간 하이집트를 지배했고 아바리스는 계속 그들의 거점이었습니다. 카모세의 뒤를 이은 그의 동생 아흐모세는 히크소스를 이집트에서 몰아내고 아바리스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병사 에바나의 아들 아흐모세의 무덤 비문에는 아바리스의 파괴와 히크소스 잔당이 팔레스타인의 샤루헨으로 후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흐모세는 샤루헨을 6년간 포위했고 결국 히크소스는 시리아로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흐모세 1세는 제18 왕조를 세우고 신왕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히크소스의 침략 경험은 이집트의 전문, 정복 군대를 탄생시켰고 다시는 외세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왕국은 전례 없는 번영의 시대였으며 이는 제2중간기의 유산이었습니다. 아흐모세는 이전 왕들이 히크소스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경 요새와 전략 거점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까지 진출했고 남쪽 쿠시와 누비아에도 군사 원정을 벌였습니다. 그가 죽을 무렵 국가는 안정되었고 후계자 아멘호테프 1, 세에게 견고한 정치 경제 기반을 남겼습니다. 아멘호테프 1세는 부친의 정책을 계승했으나 주로 누비아 원정만 수행했습니다. 투트모세 1세는 즉위하자마자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누비아 반란을 진압하며 직접 왕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카르나크 신전을 확장하고 여러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투트모세 2세는 곧 하트셉수트에게 가려졌고 그녀는 신왕국 최고의 통치자 중 한 명이 됩니다. 하트셉수트는 푼트 원정을 성공시키고 수많은 건축 사업을 진행했으며 데이르 엘 바하리의 장대한 장례 신전이 대표적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후에 대부분 지워졌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아 이집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17차례 이상의 원정을 통해 리비아에서 시리아까지 정복했습니다. 메기도 전투 이후 그는 카데시와 시리아 전역을 굴복시켰고 메소포타미아 미탄니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아멘호테프 2세와 투트모세 4세는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 치세는 예술 정치 경제의 절정기였지만 아문, 신전 사제단의 권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그는 태양 원반신 아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아들 아케나톤은 아톤 일신 숭배를 강요하며 기존 신앙을 폐지했고 수도를 아마르나로 옮겼습니다. 그의 사후 어린 투탕카문이 즉위하여 전통 종교를 복원했습니다. 그는 9세의 왕이 되었고 18세 무렵 사망했습니다. 이후 호렘헵은 아마르나 시대의 흔적을 제거하고 전통을 복구했으며 제19 왕조의 람세스 1세로 이어집니다. 세티 1세와 람세스 2세는 이집트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람세스 2세는 카데시 전투와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으로 유명합니다. 메르넵타, 람세스 3. 새 시대에는 바다 민족의 침입이 있었고 람세스 3세는 이를 격퇴했지만 국고는 고갈되었습니다. 이 시기 인류 최초의 노동자 파업도 발생합니다. 이후 왕권은 약화되고 아문 사제단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제3중강기 동안 국가는 분열되었고 리비아계 왕조와 누비아계 왕조가 교차 지배했습니다. 후기의 프사메티쿠스 1세와 네코 2세, 아마시스 2세가 잠시 번영을 회복했지만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가 침공합니다. 다리우스 1세는 비교적 관대한 통치를 했고 이후 여러 반란과 재정복이 이어졌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등장하면서 이집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이집트의 주권은 끝났지만 문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나일강은 신성하게 여겨지고 고대 축제와 전통 음식, 콥트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카이로의 미라 행렬과 룩소르 스핑크스 길 재개방은 현대 이집트인들의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이 땅은 지금도 매일 새로운 유물을 발견하며 전 세계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영원한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